네, 글로벌 증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미국의 그 3,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한 수치인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일단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도 3, 4분기 GDP 성장률 결과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우리나라 경기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4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1.6% 성장에 그치면서 미국과는 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는데요.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그다지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3, 4분기 GDP 성장률의 수준을 보게 되면은 지난 2009년 3, 4분기에 1.0%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또 지난 2010년 1, 4분기에 8.7%를 기록한 이후 10분기 연속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가 완연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GDP 갭률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올해 2, 4분기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GDP 갭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활동이 잠재 생산 능력을 하회하면서 저성장이 앞으로 기조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그런 전망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향후 내수 부분의 회복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을 다소 좀 더 취약하게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정점을 확인하고 현재 계속해서 급하강하는 등 주택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계 대출 부실에 대한 좀 위험을 더욱 확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은 민간 소비라든지 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분명한 요인입니다. 내수 부분의 회복의 지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경제에 글로벌 신용 경색이라든지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상쇄시켜주지 못하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코스피에도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기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가계 소비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줬고 당시에 또 인도네시아 증시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견고한 그런 추이를 보여줬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 소비는 급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경기 영향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있어서 내수 부분의 계속적인 회복 지연 가능성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중장기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수출이나 물가 같은 핵심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수출 경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 지표들과 어떻게 연관을 좀 지어서 생각해 볼까요? 예, 역시 우리나라 경기와 관련해서 내수 부분이 계속해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결국 향후 우리나라 경기의 가닥을 잡기 위해서는 역시 수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과의 FTA 효과로 인해서 여타 국가 대비에 분명히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단기간 내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또 코스피에 대한 전망을 개선시킬 정도의 힘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의 여파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 증가가 단기간 내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재정위기 여파로 유로존 경제의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유럽 수출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또 7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두 자릿대 신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한국 경제와 증시 같은 경우는 유럽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유럽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계속해서 그 대유럽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중국 경제도 대유럽 수출의 급감으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도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럽 재정 위기의 완화라든지 또 해소 여부가 향후 우리나라 수출과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 상황,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은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세에 힘입어서 비교적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판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좀 아찔했던 그런 시장이죠. 19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미국의 10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3, 4분기 GDP 성장률, 주요 경제 지표들은 양호한 결과를 공개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지 못하고 혼조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찾아보게 되면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코스피가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의 개선에 반응하면서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 그런 상승 흐름을 연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과대한 업종 중심의 기술적 매매 정도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